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맹자가 역사서 춘추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좀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과거 기록 모음 이런 게 아니라 공자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어쩌면 시대를 바로잡으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한 맹자의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맹자 춘추를 말하다 발췌문과 분석 사료를 바탕으로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은요. 맹자가 왜 춘추를 단순 역사 기록 이상으로 봤는지, 심지어 공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배경과 의미를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이요? 네, 모든 건 맹자의 말처럼 그 왕조의 권위가 흔들리던 시대적 혼란에서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맹자가 그 말 했죠. 왕의 자취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지고 시가 없어진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 여기서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는 게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주평왕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에 왕실의 총시력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 그걸 이제 왕자지적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하. 거기다가 이제 사회 규광이나 어떤 정서적 중심 역할을 했던 시경, 그 시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그야말로 시망의 시대였어요. 네네. 이런 혼란기에 이제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춘추인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딱 탄생했군요. 근데 있잖아요. 맹자는 진나라의 승, 초나라의 돌, 노나라의 춘추가 본질적으로는 같다고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건 이름은 각자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각 나라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다. 이런 점에서는 같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하다. 네. 예를 들어 초나라의 도울 같은 경우는 좀 악한 행실을 기록해서 경계하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춘추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는 시간 순서, 그러니까 계절 순서대로 쭉 기록했다는 연대기적 서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당시 여러 제후국에서 사관이 역사를 기록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역사서 중에서 왜 유독 노나라의 춘추가 이렇게 중요하게 또 특별하게 부각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공자가 등장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춘추가 특별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공자의 개입이죠. 네. 맹자가 전하는 말을 보면 공자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사건 자체는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 같은 제후들의 일이고 그 글은 사관이 쓴 거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리, 즉 어떤 도덕적인 판단 기준만큼은 내가 은밀히 덧붙였다. 이렇게 해요. 핵심은 바로 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을 넣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 은밀히 덧붙였다, 채취의 지. 이 표현이 되게 겸손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공자의 아주 주체적인 개입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공자는 그냥 자료를 모아서 편집만 한 게 아니라 쓸 것은 쓰고 지울 것은 지우는, 즉 필삭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필삭이요? 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린 거죠. 맹자는 이 필삭 작업이 제자들조차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오롯이 공자만의 영역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자는 춘추를 통해서 그 혼란한 천하의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고, 즉 정천하지 사정하고요. 네. 나아가서 미래의 왕들이 따라야 할 어떤 규범, 기준, 이걸 백왕의 대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제시하고자 했던 거죠. 백왕의 대법, 미래를 위한 기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 춘추 편찬이야말로 공자의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무너진 도덕 질서를 역사 서술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세우려고 한 시도로 본 거죠.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맹자는 춘추가 그냥 노나라 역사 기록책이 아니라 공자가 거기에 의라는 도덕적 잣대를 필삭이라는 방법을 써서 담아냄으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통치의 기준, 일종의 대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한 거군요.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왕도가 사라진 시대에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고 했던 그 공자의 의지를 맹자가 깊이 읽어낸 거죠. 이야,
이 맹자의 시각은 오늘날 저희가 정보를 접하는 태도에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이든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기만 하기는 어렵고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어떤 의의랄까? 그런 게 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보고서, 심지어는 데이터 같은 것 속에도 그걸 만들고 편집한 사람의 시각이나 의도가 알게 모르게 반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숨겨진 의의가 뭘까? 이걸 좀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혹시 우리가 지금 무심코 남기는 메모나 일기 아니면 SNS에 올리는 짧은 글들에도 우리 자신만의 의의가 담겨서 미래의 누군가에게 혹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한 번쯤 돌아보면 재미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21장입니다. 맹자왈 왕자지 저기 시기 시망하님 시망연후에 춘추히 착하니라. 왕자지 적식은 위평왕 동천이 정교호령이 불급어 천하야람. 시망은 위설이 강위 국풍이 아망야람. 춘추는 노사기지 명인이 공자이니 필삭지하사됨 시여 노은공지 원년하시니 실평왕지 49년야람. 진지승과 초지돌과 노지 춘추의 일야니라. 승은 의미상이라. 조시위 흥어 전부 승마지 사라고. 호괄 취기제 당시 행사이 명지야라하니라. 돌은 악수명이라. 고자의 인이위 흉인지호하님 취기악수계지의야람. 춘추자는 기사제 필표년 이수사님 연유사시구로 작거이위소기지 명냐니라. 고자의 혈국이 개유사관하얌 정기시사니 자삼제 개기속 기책서지 명야람. 기사즉 제환진문이요 기문즉 사님 공자왈 기의즉 모의철취지의루라 하시니라. 춘추지시에 옥패질흥이 반문이 위성하니라. 사는 사관여라 절취자는 겸사여라. 공양전에 작기서주 모유죄언이라님
의역여차라 개언 단지 제기니 소위 필즉 삭즉 사할세 자유하이 불능 참일사저여람 윤시왈 언공자 적춘추에 역이 사지문으로 제 당시지 서연임 이 기의즉 정천어지 사정하야 위패광지 대법이니라. 자는 우승상장 역서 군성하야 인이 공자지서로 계지 공자지사의 막대여 춘축으로 득언지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공자님의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거죠. 맹자는 공자님을 배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공자님께서 하신 일로 이제 귀결을 삼는 거예요. 맹자왈 왕자 지적이 시기 심망하니. 왕자의 자취적자지요. 왕자의 자취가 식자는 이게 사라질 식자예요. 사라지면서 시망하니. 시가 망해졌습니다. 시가 망했다. 시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시경에 보면, 시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풍, 아, 송, 이게 세 부류로 크게 나누고요. 풍은 지방 민요고, 아는 지금 말하면 이 관청에서 했던 그런 음악이고, 송은 송축하는 글이거든요. 이 관청 중에서도 청와대에서 하는, 지금 말하면 청와대라든지 국가 주요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큰 대자 대아라고 하고, 이런 지방관청에서 했던 음악들을 소아라고 해요. 근데 이 국풍 중에 왕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왕이라는 임금, 주나라 평왕이라는 임금이 동천을 하고 난 뒤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 해서 이거를 아예 넣지 않고 이 왕풍이라고 해서 이름을 임금왕자 붙여 왕풍이라고 넣어놨어요. 여기 그게 왕자지적이 그치고 난 뒤에 시가 망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풍으로 전락을 했다. 즉 왕이 왕답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시망 연후에 춘추 작하니라. 그 뒤로 시가 없어진 뒤에 시경이 딱 정리가 된 뒤에 춘추를 지었다. 누가? 공자님께서. 춘추를 지어서 뭘 하셨냐? 후대에 수수백만의 수수 많은 사람들의 그 임금님들, 후대에 그 수없이 이어지는 그 임금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거울을 마련해 주셨다. 역사가 거울이잖아요. 그게 바로 춘추더라 이거죠. 왕자지적 식은 왕자의 자취가 그쳤다라는 것은, 식었다라는 것은 위 평왕 동천이 정교 호령이 불급어 천하야라. 평왕이라는, 주나라 평왕이라는 임금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그게 동천이에요. 도읍으로 옮기면서 정치나 교지라고 하죠. 교지, 정교와 호령이 불급어 천하야라. 천하에 미치지 못했어요. 천자의 역할이 사라졌어요. 시망이라는 건 뭐냐? 그 설이라는 게 이 편명 이름이에요. 시경에 있는 편 이름입니다. 설이가 원래는 이게 이제 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이가 강위 국풍이 아망이라. 이 설이장이 강은 강등에서 낮춰져서 국풍이 됐어요. 국풍수에 끼어 있어요. 아가 원래는 아의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될 이 설이장이 전락해서 국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가 망했어요. 아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게 시망이라는 얘기죠. 춘추는 노사기지 명이니. 춘추라는 것은 노나라 역사를 기술했던 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공자가 인이 필삭지하사. 공자께서 그 역사책을 인해서 필지삭지가 필삭지지요. 필지라는 것은 붓을 댄다는 뜻이니까 내용을 첨가한다는 뜻이고, 삭지는 깎아내린다는 뜻이니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다는 얘기예요. 필삭지가. 정리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사되 시여 노은공지 원년하시니. 이거 참 오늘 많이 생각을 해봤네요. 역사를 기술할 때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처음부터? 정권의 처음부터. 그 임금의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잖아요. 시어 노은공지 원년. 그러니까 시어 원년이에요. 원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시작을 했으니. 실제로는 원래 이게 노나라는 제후국이었고, 본래 역사를 쓰려면은 천자인 주나라의 원년을 가지고 써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천자가 천자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 나라의 노나라의 그 현재 당시 임금인 그 은공 원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 천자로 따지면 실제는 주나라 평왕 49년이 바로 노나라 은공 원년에 해당되는 년이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역사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몇 년간 썼냐면 242년간 역사를 정리하신 게 춘추예요. 진지, 승과, 초지, 도울과, 노지, 춘추 일년이라. 그러니 역사를 기술했던 책들 중에는 진나라에서는 승이라고 했고, 이 승자를 써서 요즘 자기 집안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집가자, 여기 승자 써서 가승이라고 그래요. 가승, 네, 집가자. 네. 그리고 네, 이 가승이라는 게 그렇게 쓰인 글자예요. 초지 도울과, 초나라에서 말한 도올이라는 책과 노지 춘추, 노나라에서 말한 춘추라는 것이 다 역사를 기술하는 점에서 한결같더라 이거죠. 승은 의 미상이다. 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조씨가 왜 나온다겠죠? 맹자의 주석을 처음으로 다른 분이 조기라겠죠. 조씨. 조씨 2위 흥어 전부 승마지사라 하고, 조씨는 2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생각하다 그런다겠죠. 흥어 전부, 이 전자는 이게 사냥할 전자예요. 지금 말한 군사훈련하는 것이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할 때 세금으로 이렇게 내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말을 몇匹를 낼 수 있는가, 이번 군사훈련에 몇匹 될 수 있는가, 몇匹를 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탈승자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승이라고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조씨는. 호괄, 취, 기재, 당시, 행사의 명제하라. 또 혹자는 말하기를 취, 기재, 당시, 그 일을 기록할 당시에 그 행사, 기록할 당시의 행사에서 이름을 딴 것인가 보다. 예. 그때의 행사 이름 중에 행사 속에 승자가 들어가서 그 승이라는 것을 땄는가 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주자가 주석을 달 때 이것도 시원찮고 저것도 시원찮더라 그거예요. 신빙성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거예요. 당신 견해가 없지. 도울이라는 것은 악수명이에요. 아주 악한 짐승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러니 왜 그걸 역사를 기술하면서 도울이라고 했느냐? 이유는
옛날에 인, 이위, 흉, 인지, 호환이 이 악수의 이름이라서 흉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흉한 사람 이름으로 삼으면 뭐예요? 그 사람 흉측한 일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악, 수계지어라. 뭘 취했냐면 그 악한 것을 기록해서 경계를 들이우는 의미를 취했기 때문에 도올이라고 했다 이거죠. 춘추자는 기사제, 필, 표년, 이, 수사하니. 이 춘추를 기록한 그 책을 보면요. 기사제, 이를 기록한 사람이, 이를 기록한 것이 반드시 표년, 이, 수사하니. 연도를 나타내서 수사, 그 일을 이렇게 딱딱 정리해서 연도별로. 연도를 기록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올해 이제 을유년이잖아요. 을유년 춘 1, 2, 3 중에서 춘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추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춘하 추등으로 무슨 년, 몇 년,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몇 월 이렇게 딱딱 정리해놨다 이거요. 그럴 때 연유사시라 1년은 사시절이 있더라 이거죠. 고로 착거 이위 소기지 명례라. 착거라는 것은 섞어서라는 뜻이에요. 섞어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아까 제가 변하는 이치는 말씀드렸죠. 착거에서 기록하는 명칭으로 삼았더라 이거죠. 고자의 열국이 개유 사관하여 옛날 열국들이 각 나라들이 이건 천자가 아닌 제후들이에요. 열국들이 다 사관을 두어서 장기 시사하니 그 당시 일을 기록하는 것을 맡을 장자죠. 맡겨줬으니 자, 삼재 이 세 가지가 다 기, 소, 기, 책서지 명례라. 그 책으로 썼던 그 기록했던 바의 명칭이더라 이거. 승과 도울과 춘추는 다 그런 책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니 춘추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기사즉 제환진문이요. 그 일은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춘추시대 때 오패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죠? 춘추 오패를 기록한 내용이고 그 당시 일들이 주로 그런 거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문즉 산이 그 글은 사관이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니 그 말이에요. 공자말 기의즉 그러나 그 당시 일은 춘추 오패의 일이고 그걸 기록한 것은 사관이 한 것이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깎고 덜어낸 것은 그 밑에 공자님 일이라는 얘기죠. 공자말 기의즉 모절 취지의로라 하시니라. 그 의리인즉슨 내가 몰래 절자예요. 은근히 겸사로 하신 말씀이죠. 몰래 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춘추라는 책이 뭐냐면 춘추 오패에 관련된 일자리를 그 일을 기록한 것으로 그 기록한 것은 사관들이 했지만 거기에 필지 삭지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백왕의 법칙으로 만든 것은 공자님의 일이셨더라 이거예요. 춘추지시의 오패 칠흥이 환문이 위성하니라. 춘추시대 때 오패가 칠흥이라는 것은 석 바꿔서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서로 연달아 일어났다. 연달아 일어났는데 환문이 위성하니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이 성대했었다 이거죠. 지금 말하면 미국이 주도권 잡고 있는 것처럼 미소가 있다가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지금 주도권 잡고 있는 그런 현실과 같았다 이거죠. 사는 사관야라 절취자는 겸사야라. 공양전에 자 기사즉 모유 죄언이라 하니 춘추 3전이라고 하는데요. 춘추에는 춘추 좌시전이 있고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다룬 거 좌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공양전이 있어요. 공양휴라는 사람이 쓴 해설서지요. 공양전. 그 다음에 공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춘추 3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공양전에 작, 기사, 즉 그 말을 쓰면서 말하기를, 작, 기사, 즉 그 말씀을 지으면서 모유제언이라 하니, 이 공자님의 구자를 저는 뭐라고 읽어요? 공자님이 죄가 있으셨다라고 했으니 의역 여차하다. 그 의미가 여기처럼 겸사로 한 그런 내용일 것 같다 이거죠. 개언 단지 제기니 말하되 대개 단지 제기. 그 일이 이게 춘추 필법이라서 옳은 일은 옳게 잘못된 일은 잘못되게 이렇게 깎고 더하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단지잖아요. 단정을 한 거잖아요. 단정한 것이 자기에게 있었으니, 공자 당신에게 있었으니, 소위 필즉 필, 삭즉 삭할세. 필, 써야 될 자리는 쓰고, 깎을 자리는 깎을 적에, 유하 불능찬 일사야 아니라. 유는 자유고, 하는 자하예요. 공자님이 그 수제자들인 자유자하가 옆에 있었어도 한마디 말도 거둘 수가 없었다요. 공자님의 그 깊은 의도를 읽을 수가 없었다요. 그죠? 공자님께서 춘추를 보면서 필삭을 탁 하시는데, 필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나라 은공이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봄에, 그러니까 은공 원년, 그러니까 춘 2월 달에 어느 나라와 무슨 일을 했다 할 때 이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일이면 은공이라고 썼고요. 은공. 근데 9월달, 음력 9월달 가을, 9월이 겨울이네요. 동 9월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게 다옵지 못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은공이라고 안 쓰고 은인, 공자 대신에 사람인자를 썼어요. 은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기사를. 거기서 필삭이라는 건 간단해요. 그 일이 합당한지 안 한지,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사리사욕인지 아닌지 그거를 딱 구분해서 마음자리까지 읽어가지고 다운 일을 했을 때는 그분의 자귀를 그대로 써주고, 다옵지 못한 일을 썼을 때는 거기다 자귀를 빼버리고 은나라 놈이 그 말이죠.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게 필삭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단지예요, 단지. 그 일을 할 적에 공자님이 수제자였던 자유자하가 옆에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돕지 못했다. 거둘 수가 없었다. 윤씨왈 언 공자 작 춘추에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춘추를 지으실 적에 역 이 사지문으로 제 당시지 사야니, 또한 사관이 기록했던 그 글로 그 당시 일을 기록했다. 이거 일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 기의즉, 그러나 그 의미를 부여한데 필삭지를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즉슨 정, 천하지 사정하여, 천하의 사와 정을 정해서, 이 사자는 바를 사자, 바를 정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바르지 못할 사자예요. 우리 흔히 그냥 사특할 사, 이렇게 사악할 사 하지만 실제는 바를 정자의 정반대 개념이 사예요. 그러니까 정과 사를 정해서 위 백왕지 대법이니라. 백왕은 백대의 왕을 백왕이라고 그래요. 백대 왕의 큰 법칙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 백왕의 법칙을 삼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이 공자님의 일이 제일 크다는 얘기 지금. 차는 우, 승, 상장, 역서, 군성하야 인이 공자지사로 계지. 이것은 또 윗장을 이어서, 윗장에서 역력히 서술한 여러 성인들을 이어서 인하여 공자의 일로서 기지, 거기다 뒤에다가 이으셨는데, 공자지사 막대어 춘축으로 특언지 하시니라.
공자께서 하신 일이 춘추보다 더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한 거다 이거죠.